안녕하세요. 저는 GDSC 백엔드 코어 멤버 이찬진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뭐 간단히 이제 두둥 서비스 개발하면서 결제 기능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필요한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두둥 서비스라고 개발을 하고 오늘 이번 3월 달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두둥 서비스가 그냥 간단히 뭐냐면은 밴드부나 이제 공연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열고 아카이빙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예매를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종합적인 플랫폼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네, 있습니다, 설명이. 그래서 부등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 계기 먼저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밴드부 고스락의 이제 총무 역할을 맡고 있는데 옛날에는 나 때는 이런 티켓을 가지고 직접 현물로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티켓을 이제 친구들한테 10장씩 나눠줘서 팔고 그 받은 돈을 가져와라 했었는데 티켓 정가가 3,000원인데 어느 친구는 뭐 1,000원에 팔기도 하고 어느 친구는 무료에 팔기도 해서 나중에 보니까 정산되는 금액이 되게 비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이제 고스란히 이제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서 티켓을 판매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을 바꿨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19년도 9월 달에 홍대 상상마당에서 공연을 했을 텐데 그때 이제 한 220명, 30명 정도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예매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밴드부 하는 거를 포트폴리오에 적을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저는 밴드부에서 총무 역할을 되게 열심히 맡고 있고 기획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공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녹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PPT로는 잘 보이실 텐데 그래서 이렇게 밴드부 내부 인원들만 해서 이제 티켓 예매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컴퓨터 공학과니까 티켓 예매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9월 달,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 작년 3월 이렇게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예매 페이지를 피그마에 이제 저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도 직접 하고 이제 규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희 코어 멤버 프론트 코어 멤버인데 규진이라는 친구랑 같이 해서 난 밴드부 한 12명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한 500명 정도, 50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예매를 진행해 주셨고요. 뭐 에브리타임에 이렇게 또 홍보도 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스택도 자바스크립트 기반 먼스택이라고 있어요. 몽고디비, 이스프레스, 리액트, 노드.js 그런 식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언어 하나로 이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먼스택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타입스크립트를 도입을 해서 타입스크립트 기반 뭐 리액트나 네스트.js가 이제 스프링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하고 이제 이번 3월 달에는 네. 3월 달에는 이제 스프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GitHub 레포고요. 혹시 인원들이 PPT 이거 공유 받았나요? 주소? 그럼 나중에 장표 공유해 주. 나중에 장표 보시면은 저희 보스락 레포도 있고 약간 깐질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저희가 티켓을 예매하는 방식이 통장에다가 송금을 하고 송금을 받으면은 그 총무나 관리자가 승인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예매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에서 승인을 누르면은 이제 티켓이 발급되는 그런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었어요. 뭔가 좀 아쉽죠, 되게. 그래서 뭔가 계속 아쉽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뭔가 부족한 걸 느꼈어요. 기획적으로도 뭔가 사람이 계속 봐줘야 되고 티켓이 돈이 입금됐는지 계속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프로젝트를 두 번 했는데 뭔가 마무리를 멋지게 좀 짓고 싶기도 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백엔드다 보니까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제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은 되게 어려운 것들의 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뭐 동시성 처리나 그다음에 이제 정산 작업을 하게 되면 정산 작업도 이제 배치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이제 젠키스 돌리고 막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좀 뭔가 기술적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거를 해서
이제 두둥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고, 뭐 티켓 사이트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티켓을 예매하고 결제하고 그다음에 결제 주문서까지 출력되는 그런 화면들이고요. 그래서 두둥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결제 기능, 그다음에 유저들이 알아서 공연을 올리고 티켓을 만들 수 있는 공연 관리 플랫폼을 출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고스락 1년간 했던 거에서 좀 더 이제 나아가서 정말 저희만의 사이트가 아닌 플랫폼 사이트로 아예 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두둥에 대한 기획하게 된 이유 그런 것도 좀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제 결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다음에 결제 기능을 넣기 위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두둥에서는 결제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적용하고 있는지 약간 맛만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은 결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를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PG사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PG 서버라는 걸 용어가 등장하고, 일단 용어 먼저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맹점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두둥 서버처럼 여러분들이 만들게 된 어플리케이션의 서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게 될 서버를 의미하고, PG 서버 같은 경우에는 토스페이먼츠 아니면 LG U 플러스, 그다음에 아니면 나이스 페이먼츠 같은 그런 회사들의 서버를 의미하고요. 카드사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신한카드 아니면 BC카드, 뭐 NH 뭐 그런 카드사 서버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가장 중요한 점은 PG 서버가 중간 단계에 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카드 정보를 직접적으로 가맹점 서버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도록 막혀 있어요. 그래서 카드 정보를 가맹점 서버에 가지고 있을 수조차도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적격적인 심사를 거친 PG 서버 내부에서 중간 단계를 거쳐서 결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빌링 결제라고 하죠. 정기 구독하는 경우도 뭐 넷플릭스 끊으면은 뭐 한 달씩 결제 요금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가맹점 서버, 그러니까 저희 서버에 저장을 했다가 뭐 카드를 긁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성이 전혀 안 됩니다. 그 정보조차도 PG 서버 내부에 저장을 해야 돼요.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PG사는 또 이제 또 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PG사 수익 구조가 좀 어떻게 되냐 해서 좀 가져왔는데, 일단 PG랑 벤사라고 있어요. 벤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음식점이나 카페에 보면 단말기를 유통하는 중간 업체를 의미하고요. PG사 같은 경우에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이제 온라인 가맹점 상대로 이렇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이 PG사들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결제 수수료가 있거든요. 결제 수수료가 이제 평균적으로 3.3%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0원을 긁으면은 저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67원? 맞나요?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서의 연결 매출을 PG사랑 벤사가 빼가는 거고, 그다음에 정산의 기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0원을 긁었다 하면은 그거를 정산 받을 때까지 총 평균적으로 6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거는 또 PG사마다 달라요. 뭐 더 길게 가는 데도 있고 더 짧게 가는 데도 있고, 토스페이먼츠 같은 경우에는 정산의 지급 기간이라는 게 6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그 6일 동안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자 수익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PG사의 수익 구조이고, 저희 두둥 서비스에서는 이제 토스페이먼츠를 PG사로 선택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토스페이먼츠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LG U 플러스를 인수를 했어요. LG U 플러스 결제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2021년도에 7,800억 원 정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월 거래액이 3조 이상이라고 하니까 3 곱하기 12 하면 36조 나오고, 36조에 3.3% 하면은 대충 아니 뭐 하여튼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런 거고, 토스페이먼츠를 사용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이제 두둥에서는 토스페이먼츠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일단 문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문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UI도 되게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제 결제 기능을 넣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두둥에서는 이제 결제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를 꼭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자하고 이 통지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토스 페이먼츠 쪽에서 사업자 등록이랑 통신 판매업 신고를 간편으로 해줘요. 그래서 되게 간편하게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막 부세청 들어가서 막 해야 되는데 대리로 신청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결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통신 판매업을 신고하게 되면은 온라인 판매라든지 아니면은 저렇게 알림톡을 넣을 수 있어요. 카카오톡에 알림톡. 이렇게 해서 대행으로 토스페이먼트 측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게 가맹점 등록을 해야 되죠. 가맹 서버라는 용어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피지사에게 나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거야 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전자결제 신청이라는 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가입비가 3월 달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22만 원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가입비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적당한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뭐안 굴러가도 좋은데 뭔가 얘네들이 어떤 걸 판매하는 사람들이구나. 그 정도는 알려줄 만한 홈페이지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전자결제 신청을 하게 되면 토스페이먼츠 측에서 이제 메일이 하나 오게 돼요. 그래서 메일로 준비해야 될 내역들을 알려주는데 그 내역들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이거 나중에 장표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그 노션으로 이제 토스페이먼츠 측에서 독립몰 계약 과정 Q&A 해가지고 준비해야 될 과정들을 이제 세세하게 몇 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세세하게 보면은 일단은 유무형 재화 판매 이거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형 재화라 하면 뭐라 해야 되지? 이런 뭐 손 소독제를 팔거나 물병을 팔거나 진짜 그 유형적인 재화를 말하는 거고 무형 재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두둥에서 판매하는 티켓 같은 경우에는 실제 티켓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온라인 QR코드로 티켓이 발급되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무형 재화라고 하는 거고 그 유무형 재화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기간이나 아니면 환불 정책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은 이게 또 저희 학교에 소비자보호법 강의가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좋지는 않은데 성적은 잘 주세요. 좋은데 성적도 잘 주세요. 네, 아무튼 이렇게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은 막 환불 가능 기간 그런 거 되게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7일 내까지는 뭐 환불을 해야 된다. 온라인 판매점이면은 뭐 14일까지는 뭐 그런 걸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런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사 과정 속에 그런 정책들이 구비되어 있는지 개인정보 이용 약관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서비스 이용 약관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홈페이지 내에 그런 것들이 명시나 안내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터의 사업자 정보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푸터는 이제 웹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런 섹션을 이미 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제하는 도중에도 푸터를 좀 명시를 했고 홈페이지 하단에도 푸터를 좀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푸터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뭐 상호명, 아니면 뭐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고객센터 연락처, 사업자 번호, 통신 판매 신고 번호까지 해서 구비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좀 필요하다고 토스페이먼츠 측에서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로 필요한 게 결제 테스트 연동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결제 API 키를 받으면 테스트 키랑 프로덕션 키를 주거든요. API 키로. 그래서 테스트 키로 이제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결제 테스트를 연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게 되게 느낌이 뭐냐면은 문서가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문서에 보시면 이게 오스랑 조금 비슷해요. 오스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고 백단에서 다 구현이 안 되어도 되거든요. 맹점은 이제 결제창만 호출이 되는지, 그다음 상품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상품에 관련한 환불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 푸터가 제대로 적혀져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스페이먼츠 측에서 이번에 출시한 게 결제 리젯이라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유저가 어떤 카드를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제 방법으로 뭐 간편 결제를 할 건지 무통장으로 송금할 건지 그런 화면에 대해서 다 구현을 했었어야 됐어요. 독립몰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카페24나 뭐 아니면은 그런 쇼핑몰 페이지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저희는 이제
독립물, 그러니까 직접 서버를 구성하고 직접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건지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건지 해야 되는 화면을 다 직접 주문 과정 속에 넣었어야 되는데 투스페이먼트 측에서 이번에 이제 결제 위젯이라고 만들어서 그런 화면들조차도 간단하게 되게 관리자 페이지에서 설정할 수 있고 어떤 결제 방법을 선택할지 그런 것들 화면들을 다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조금 연동을 하시면 되게 간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연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뭐 결제 경로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PPT로 결제를 하려면은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로그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걸 설명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기다리면은 이제 심사가 끝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영업일 기준 저희는 8일 걸렸어요. 8일. 8일 걸리고 이게 불이 하나씩 막 켜지거든요. 그럴 때도 매번 들어가가지고 됐나 안 됐나 매번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정이 3월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었고 제작하는 기간은 2개월밖에 없었어요. 2개월 동안 최대한 빨리 뽑아냈어야 됐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일정이 굉장히 이 결제 심사 기간 때문에 이 결제 심사할 때 동안 홈페이지를 가만히 냅둬야 되거든요. 뭔가 가만히 냅둔 상태에서 딱 심사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프로덕션 서버하고 스테이징 서버 두 개로 나눠서 스테이징 서버에서 계속 프론트 어플리케이션 배포하고 저희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배포하면서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프로덕션은 결제 심사 기간 동안은 가만히 놨던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사를 통과하고 뭐 사업자나 통신판매 신고하고 결제 기능을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운영.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신 그 사업자 신청할 때 통신 판매 중개업자로 신청을 했어요. 통신 판매 중개업이랑 그냥 판매업자가 있는데 판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상품을 그냥 직접적으로 파는 거를 의미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자죠. 중개업자라는 거는 이제 간단히 말해서 플랫폼 아니면 쿠팡 같은 그런 쇼핑몰 업체를 말하는 거죠. 상점들을 이렇게 입점시키고 그거에 대한 이제 중개 수수료를 팔아먹는 구조로 의미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이드 프로젝트라서 뭐 수익화는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둥의 매출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연결 매출이죠. 수수료라고 하는데 이게 장표가 나중에 꼭 이게 그래서 저희의 매출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고 그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저희가 일정 부분 수수료로 떼가요.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3.3%가 결제 그 수수료로 피지사에서 떼지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입점하신 그 밴드부나 그 공연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수수료를 떼고 드려야 되잖아요. 정산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제를 만약에 두둥에서 카드 결제로 진행을 하셨다. 그럼 3.3%를 기본적으로 떼고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둥 수수료라고 해서 이제 조금 떼기 시작하면 이제 저희 수익이 조금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매출액은 이렇게 산정을 한다. 매출액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세금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화면은 저희가 좀 코딩으로 PDF로 이제 정산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둥 백엔드는 이제 멀티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메인 모듈 놓고 그 다음에 배치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API 서버랑 배치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는데 도메인 모듈에서 같은 소스를 쓰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구성해가지고 저것도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소스를 잘 조합을 해서 PDF 화면으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호스트 관리자에게 메일로 발송해주는 그런 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 작업이 이제 정산 작업이라는 걸 해야 되고 두둥에서는 또 이제 세금 계산서를 원래는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단위 사업자로 등록을 되어 있는 상태라서 세금 계산서는 발생이 좀 안 되는 상태이고 그래서 좀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 저희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꼭 해야 돼요.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세금 계산서인데 이제 요즘 좀 전자로 해야죠.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플랫폼 수수료 해놓고 19,000원 공급가액 세액 세액이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래서 공급가액 세액 해가지고 그 매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대금 지급을 한 분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은 대금 지급한 사업자나 개인은 그거를 이제 매입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매출과 매입이 있거든요. 매입이 그 물건을 사들이는 거고 지출이죠. 매입이 지출이고 그다음에 매출이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나오는 그런 총 돈, 저한테 떨어지는 돈인데 이 매입을 늘려줘야 세금을 좀 적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금 계산서를 저희도 발행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은 안 되지만 그래서 뭐 잠깐 이제 또 세금 얘기 나왔으니까 현금 거래를 하면 할인을 해주는 이유 약간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가끔 이제 술집 들어가면 이제 현금으로 하면 할인해 줄게요 하잖아요. 카드 결제하면은 할인 안 해주고 그 이유가 이제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국세청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부가가치를 10%를 떼야 되거든요. 매출액의 10%를 항상 부가가치로 떼야 되고 그게 자동으로 기록되고 매출로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10%를 무조건 내야 되는 환경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매입을 늘려야, 그러니까 지출을 늘려야 좀 낼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드는 거고, 이것도 있어요. 그 매입과 그거에 대한 관계가.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현금으로 이제 결제를 하실 때 꼭 현금 영수증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연말 정산에 여러분들이 지출을 늘림으로써 지출을 증명함으로써 어, 그 연말정산 때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정산 작업을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배치 어플리케이션 스프링 배치 사용해가지고 스프링 배치에서 젠킨스로 정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거래 정산, 이벤트 정산 요약, 뭐 이벤트 정산서 발행, 그다음에 주문 목록이나 엑셀 업로드, 그다음에 뭐 알림톡 발송이라든지 메일 발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되게 자동화를 많이 시켜놨어요. 그래서 발생한 거래건에 대해서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수수료 계산하고 뗄 거 다 떼서 그 정산액에 대한 PDF를 만들고 정산 주문 목록이나 그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저희 S3 이용해서 프라이빗하게 다 올려놓고 그렇게 저장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발행을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현업 가시면 이제 ERP라는 게 있거든요. ERP를 사용하는 데가 많고 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마저도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빌이랑 뭐 다른 거 되게 많은데 전자세금 계산서마저도 자동으로 처리 가능하시다는 점. 그러면 이제 저 배치자 맨 끝에 전자세금서 발행, 정산 대금 지급 뭐 그렇게 추가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가 좀 내려갔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부등에서는 뭐 결제 심사 과정을 거쳐서 뭐 젠킨스 배치잡 돌리고 있고 정산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 간략하게만 기술적인 내용은 조금 많이 빼고 그냥 소개하는 자리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일 공연합니다. 저 기타 세 곡 치고요. 들어가셔서 이거 빨리 이거 드려야겠네. 그러니까 빨리 올려주세요. 아무튼 저희 기터브랑 있으니까 뭐 소스도 다 올라가 있거든요. 가서 뭐 불러보시고 스타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스타가 지금 29개 되어 있거든요. 기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소스 뭐 참고해 주시고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그런 자리가 있을 줄은 모르겠는데 백엔드 좀 관련한 내용 할 수 있는 딥하게 할 수 있는 자리 있으면은 두둥 해부하기 뭐 그런 자리 만들어서 좀 제가 기술적으로 고민했던 포인트나 아니면 아키텍처적인 고민들 그다음에 뭐 테스트 코드라든지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 풀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